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내과 의원의 손준혁입니다. 강의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간 초음파 기본 스캔에 대해서 제가 발표해 드리고요. 뒤에 김창수 원장님께서 정례 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게 상복부 초음파를 개요하고요. 또 리브의 아나토미와 루틴 스캔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암 검진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 싶은데 거기에서 간 초음파에 대한 내용들 알아보고 또 기본 테크닉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개요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제 중증 환자 4대 중증 환자 위주로 초음파 급여화가 되고 있는데 예정상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전면 급여화를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복부 초음파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가 간 담당 담도 비장 췌장 요 5장계를 다 읽는 거를 이제 상복부 초음파로 해서 한국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원장님 선생님들도 이렇게 초음파하실 때 상복부 찍을 때 요런 기본적으로 스캔하는 게 좀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보험 급여화 됐을 때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밀과 일반과 정밀이 있는데 요거는 내용이 바뀌는 거 아니고 환자에 따라서 간경변 환자나 또는 40세 이상의 B형, C형 환자는 정밀 초음파로 수가를 매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특례 환자는 매길 수 있는데 일반으로 매기면 한 9만 원 정도, 그리고 정밀을 내게 되면 한 14만 원 정도 수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부에 이제 충수가 한 파트로 되어 있고 또 소장, 대장, 서예부, 직장 항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이제 맞춰서 초음파를 좀 찍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먼저 최소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고 보통은 밤 12시부터 금식해서 오전 중에 검사하는 게 좋겠고요. 공기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껌이나 흡연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진 당일날 위장관 조영술이나 내시경 검사가 예약되어 있다면 그 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2.2에서 5MHz의 컨벡스 프로브를 사용하고 보통 이제 심호흡,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배를 볼록하게 하는 심호흡 상태에서 관찰을 해야 잘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세는 보통 수파인과 레프트 데쿠비투스를 위주로 하고 엎드린 자세 프론 또는 라이트 데쿠비투스나 생미 시팅 포지션도 취해야 될 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파인 포지션에서는 손을 가슴 위나 머리 위로 하게 되고 늑간 스캔 시에는 이 오른손을 머리 위로 하게 되면 늑간이 넓어지면서 관찰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사자나 피검자 모두 편안한 자세에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한 예를 보시면 레스피레이션의 예인데 보통 호흡에는 이 간이 횡격막에 가려져서 시커멓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시키면 간이 횡격막 아래로 내려오면서 늑고라 스캔에서 간이 잘 관찰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포지션도 이 수파인 포지션에서 위장관 깨습 때문에 간의 좌측, 좌엽 끝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좌측 Y로 하게 되면은 이 팁까지 잘 관찰이 됩니다. 보통 좌측 Y는 간 우엽을 관찰하는 데 용이하지만 좌엽을 관찰하는데도 이렇게 가스에 가려질 때는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보시면 수파인에서는 늑간 스캔을 했을 때, 좌측 늑간 스캔을 했을 때 비장이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대로 우측 Y로 환자를 눕히게 되면은 비장이 횡격막 아래로 내려오면서 잘 관찰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체인지는 좀 번거롭기는 하는데 그래도 몇 초 안 걸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고 왼쪽으로 돌려 눕히고 해서 좋은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상복부 초음파의 표준 영상을 2014년 10월 29일에 초음파 검사 실행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영상의학회와 초음파의학회가 공동으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간암 검진 때도 이 영상의학회와 초음파의학회에서 간암 검진 제의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보험 급여화 됐을 때 이 지침이 조금 사용될 가능성이 많아서 숙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게 1번부터 11번까지는 간하고 담낭, 담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1번은 비장,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최장에 대한 부분으로 17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외우기는 힘드시지만 뭐 할 때 요거 순서대로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다 할 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의 아나토미와 루틴 스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은 이 3개의 간정맥과 문맥에 의해서 8개의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좌우 간역은 이 미들 헤파틱 베인과 밑에서 포탈 베인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쪽에 S1 포데일 로브가 있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S4와 내구역, 그리고 외구역인 S1, S2, 3가 나눠집니다. S2는 또 그 레프트 헤파틱 베인의 레터럴 익스텐전에 의해서 수피리어의 세그먼트와 인피리어의 세그먼트로 나눠져서 S2, S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역은 정구역과 후구역으로 나눠지는데 그 경계는 그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맥에 의해서 수피리어 세그먼트, 인피리어 세그먼트 각각 나눠져서 S8번, 5번, 7번, 6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1에서부터 보면 시계 방향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틴 스캔 보시면은 먼저 이 에피가스트리움에서 롱기튜드널 스캔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결선상인데 레프트 포스터 스캔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화부의 횡단 스캔, 그리고 우측의 늑골하 스캔, 그리고 늑간 스캔, 이렇게 5가지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심화부의 종단 스캔을 하면은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종단상으로 관찰이 되고, S3와 S2가 이쪽이 간 좌엽의 외구역의 상구역이 되겠습니다. 수피리어 세그먼트고 인피리어 세그먼트. 이쪽에 행경박이 되기 때문에 총파를 조금 위쪽으로 향해서 각도를 주기 때문에 이 먼 쪽이 상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에는 이 포탈 베인이 P3, P2가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이제 대동맥과 또 간 후연에 따라서 뭐 식도도 관찰이 가능하겠습니다. 조금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틀게 되면은 리가멘트 비노지움이 관찰이 되고, 상부의 S1, 먼 쪽의 S1이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기법에 의해서 프로브를 세워서 옆으로 쭉 밀면서 이 좌측 끝까지 이 팁의 매스 같은 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간 좌엽이 LC나 이런 경우에 종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종단 스캔 외에도 레프트 스부 코스타의 스캔을 시행해서 또 틸팅을 시켜서 이 끝까지 팁까지 관찰하기 위해서 레프트 스부 코스타의 스캔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화부의 횡단 스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은 간 좌엽에 4개의 분절이 S1, 2, 3, 4가 관찰이 되겠습니다. 요 각각의 2, 3, 4로 가는 중심 포탈 베인을 잡을 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 눕혀놓은 H자형이라 해서 요거를 이제 잡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포탈 베인의 앰블리카 포지션이고 트랜스버스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리가멘트 비너지움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S1이 보이고, GB 코사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로브를 좀 더 세우게 되면 더 아래쪽에 이제 담낭이 관찰이 되고, S4와 S3 사이에는 리가멘트 테레스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간혹은 하이퍼 에코이한 숄더 매스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종단 스캔으로 바꿔서 이 매스가 아니고 리가멘트 테레스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횡단 스캔에서 이 S1도 포탈 베인에 의해서 가려져서 뒤쪽에 이때는 하이포 에코이한 숄더 매스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종단 스캔으로 바꾸면은 리가멘트 비너지움이 보이고 매스가 아니라 S1 로빙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이트 스부 코스타 스캔이 되겠습니다. 우측 늑골 하연에서 이 프로브를 최대한 눕히게 되면은 상부에
그 IVC로 유입되는 3개의 간증맥을 관찰할 수 있고 미드 헤파틱 베인에 의해서 우엽과 자엽이 나뉘게 되겠습니다. 상부이기 때문에 여기는 S8번, S4가 S4번이 되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은 S4와 S2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S8번과 S7번 각각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프로브를 다시 세우게 되면은 아래쪽에 포탈 베인의 합류부를 관찰할 수 있고 또 그 앞쪽으로는 인트라 헤파틱 덕트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만나는 합류부 좌측은 S4가 되고 우측은 S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S6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브를 더 바깥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은 라이트 포탈 베인에 따라서 그 엔티리어 브랜치 S5번으로 가는 브랜치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그쪽에서 더 바깥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은 포스티리어 브랜치 그리고 동쪽으로 가는 S7번으로 가는 포탈 베인과 또 연년으로 가는 S6번 이렇게 분지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간의 우측의 제일 끝부분 이쪽에도 블라인드 스팟이 되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늑간 스캔입니다. 라이트 인터포설 스캔으로 그 포탈 베인의 엔티리어 브랜치를 찾을 수가 있고 거기서 GB 배드 쪽으로 가는 S5번과 또 돔 쪽으로 가는 S8번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돔도 관찰이 힘들기 때문에 이 뷰에서 우리 돔에 있는 병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관찰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바깥쪽으로 미드 엑시럴 라인에서 늑간 스캔을 시행하게 되면은 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의 종단상을 관찰할 수 있고 거기에 의해서 이 엔티리어 세그멘트와 이 포스티리어 세그멘트가 나뉘어지고 각각 이제 상구역, 하구역, S5번, 8번, 6번, 7번을 관찰할 수 있는 요 뷰에 의해서 간 우엽의 4개의 분절을 다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밑으로 내리면은 이제 라이트 키드니의 종단상이 관찰이 되고 S6번 이 끝부분 팁까지 관찰이 가능하겠습니다. 요걸 요렇게 관찰해서 헤파토메갈리가 있는지 그리고 뭐 패치 리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스캔이었습니다. 연습 문제 삼아서 한번 해봤는데요. 동영상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헤만지오막이 있습니다. 하이퍼 FMS인데 몇 번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거는 늑간 스캔입니다. 라이트 인터포스탈 스캔이고 여기에 뭐 포탈 변이 이런 거 요것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죠. 요걸 보면은 뭐 어딘지 아실 수 있습니다. 헤파틱 베인보다도 이쪽에 있으니까 7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다음 간암 검진 간초음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간암 검진 지지집을 해갖고 책자를 만들었고 거기에 보면은 이 스캔이 요 앞에 있는 8가지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사진으로 책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신 원장님도 계실 텐데 여기 한번 보시면 간자엽의 횡스캔, 그 다음에 종스캔, 간정맥의 세 분지가 나오는 그 횡스캔 또는 느포라 스캔이죠. 그리고 좌우로 나뉘는 간문맥의 횡스캔, 그리고 간우엽, 그러니까 우간 문맥과 간우엽의 가장자리까지 보이게 하는 횡스캔, 또 우간 문맥의 늑간 스캔, 그리고 담낭의 종스캔, 간의 담도 종스캔, 요거의 간암 검진 기본 8가지 사진에 실어놨고 그렇지만은 아까 앞에서 봤던 뭐 우간 정맥의 늑간 스캔, 우엽의 4가지가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찍는 간우엽의 상부 이 정도를 추가로 찍어 놓으시면 간암 검진에는 빠지는 것 없이 찍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아까 이제 보험 청구할 때는 상복부 초음파에서 비장 하나 그리고 췌장 5개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가 빠지는데 그 하나는 보면은
그 우측 신장의 관상면과 종단 스캔이죠. S6가 나오게 찍는 그게 이제 빠져 있는데 그거까지 넣어서 상복부 초음파 표준 영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간단히 보시면은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관제압의 행 스캔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 스캔을 찍고 식도하고 대동맥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H자 나오게 찍고 세 번째는 간정맥의 세 분지를 찍고 그 다음에 간문맥의 합류 부위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포탈 베인과 우측 간문맥과 간우엽의 가장자리까지 찍는 거, 그 다음에 늑간 스캔으로 무간문맥을 찍는 거, 그 다음에 담낭의 종스캔, 이 담도의 종스캔 이렇게 8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무관정맥의 늑간 스캔 그리고 간우엽의 생부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관찰 소견에 대해서도 검진 간암 경지 지침에서 나와 있는데요. 뭐 7가지로 관찰을 해갖고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번은 정상이고 2번은 거친 에코상, 3번은 간경변, 4번은 이형결정, 5번은 양성질환, 혈관종, 간낭종, 지방간으로 나눠놓고 간암 원심일 때는 간암 형태와 병변 위치, 크기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단관 확장과 스케와 복수 비장경대 직접 기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은 넘어가고 거친 에코상을 보시면 만성 간염 환자, B형 간염 환자에서 간 실질이 좀 밝아 보이고 또 조금 코어스해지는 이런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친 에코상으로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보다 조금 더 코어스니스가 증가되고 또 볼륨의 재배치, 보통은 우엽이 축소가 되고 좌엽의 외측 분지 S2, S3 그리고 S1이 커지는 게 보통 강경변에서 볼륨 재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피스의 노듈라리티와 앵글의 블런팅 이런 경우에 이제 앞쪽하고 뒤쪽까지 다 노듈라리티가 보이고 있고 고주파 블록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노듈라리티나 블런팅은 잘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간경변으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형결절은 보통 이제 무수한 결절 중에서 도드라지게 큰 게 이형결정이 되는데 재생결절에는 보통 하이포에코이하게 보이지만 이형결절이 됐을 때는 하이포에코이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 보통 1에서 1.5cm 정도 보이는 노들이 발견될 때 이형결절로 기록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도 그 노들이 있고 이건 S8번 같고 이쪽은 이제 S6번 내지 5번 같은데 이렇게 노들이 있는데 뭐 CT를 찍어 보면은 GB 쪽이니까 S5번이 되겠다, 그죠? S5번에 이렇게 하이포 덴스한 그 노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CT 판정은 뭐 디스플라이싱 노들이나 얼리 HCC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좀 힘들고 그 스터디를 해본다면 MRI나 또는 조형증강 초음파 이런 걸로 또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형결절 정도로 기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양성질환으로 혈관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혈관종이 크기가 작을 때는 전형적으로 웰 디마케이티드 하이퍼에코의 모듈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같은 환자 건데 한 환자에서 다양한 형태의 혈관종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내부의 에코가 좀 믹스드 에코로 바뀌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내부에는 하이포 그리고 하이퍼 에코가 닉만 보이는 경우도 헤만지오마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를 한번 보시면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한 4-5cm 되는 휴지한 메스가 보이는데 하이퍼 에코이한 메스고 또 내부 이쪽에 보면 조금 하이포도 보이면서 헤테로지너스 이코를 보이는 헤만지오마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리버의 S6번 JTB에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그 메스도 어떤 경우는 초음파하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팁을 잘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것도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도움의 메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이포 에코이한 메스 역시 다행히면 HCC는 아니고 이쪽에 있는데 헤만지오마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안 놓치기 위해서 각도를 충분히 위쪽까지 주고 또 환자를 심호흡시켜서 관찰해야 되겠고
해만지오마지만은 하이포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제 패티리버, 동반대 패티리버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이포에크한 메스로 해만지오마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양성질환으로 간낭정은 잘 아시다시피 내부는 무에코고 이렇게 스무드한 보드를 가지고 레트럴 섀도잉이나 부스트 인핸스먼트는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세프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데브리 같은 거는 관찰이 안 되는 경우에 심플 헤파티시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데브리라든지 세프레이션 보이면은 컴플리케이트 헤파티시스트가 되는데 간 검진에서는 그까지 구분을 해서 기록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양성질환의 세 번째는 지방간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한 지방간일 때는 내부에 에코만 조금 실제 에코만 밝아지는 정도로 되겠고 신장하고 비교했을 때 밝은 에코를 보이게 되고 조금 중등도가 되었을 때는 이 간 내의 혈관 메이저 베슬에 블러링이 생기고 이 횡격막도 조금 뚜렷하게 관찰이 안 될 때 마드레이트 패티리버가 되겠고 이 중한 이제 그 시비어 패티리버는 초음파 감쇄가 심해지면서 거의 이쪽에는 횡격막이 관찰이 안 되고 또 간 내에 굵은 혈관들이 보이지 않게 되면은 시비어 패티리버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티리버 중에도 이제 GB 쪽이나 이 포탈베인 쪽으로 해갖고 스페이링 존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혹은 메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작게 노듈라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이처럼 이제 한 구역 S2 또 요거는 코디로브 S1의 전체적으로 한 로브 차지하는 포칼 패스페이링 존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폐 침착이 국소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S1에 이렇게 있을 때는 메스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T를 찍어서 확인해야 되겠고 CT에서 메스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암이 의심되면은 간암형과 또 병변 위치 크기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암의 형태는 단바이성 결제형 메스가 한 개 있을 때 2개 이상일 때는 단바이성으로 기록하시면 되고 50% 이상의 차지하는 큰 종괴가 있을 때는 대종괴형 그리고 디퓨저하게 메스가 구분이 안 될 때는 미만형으로 구분하시면 되고 병변 위치는 아까 세그멘트에 따라서 1번에서 8번 중에 기록하시면 되고 크기는 2cm 미만과 2cm에서 5cm 미만, 5cm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기 연합내과 김대희 원장님이 제공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S8번 구역에 한 7cm 정도의 메스가 관찰이 되고 CT에서 HCC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해만지오마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암형은 단바이성 결절형으로 표시하면 되겠고 위치는 8번 그리고 크기는 5cm 이상 이렇게 표시를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로 이제 몇 가지가 또 나와 있는데요. 단관 확장으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포탈벤이고 IHD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보통 IHD는 이 퍼스트 브랜치는 2mm 이내 그리고 이런 세컨드 브랜치는 1mm까지는 관찰될 수 있겠지만 이 세컨드 브랜치까지 IHD가 다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관 확장 이 환자는 그 암낭 절제술 후에 스핑트 오브 오디 디스펑션 이래갖고 늘어난 걸로 나중에 진단이 되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타 소견으로 인트라 헤파틱 칼시피케이션 간에서 케아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말보다는 요즘에는 그 간실제 스퀘어 프랭키말 칼시피케이션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요. 보시면은 간에서 케아는 담도 결석에 비해는 강한 에코를 보이게 되고 또 뚜렷한 후방 음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담도 주행하고 관계없이 생기면서 담도 확장은 동반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은 IHD 스톤이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 에코가 이 담도 결석에 비해 갖고는 좀 뚜렷하지가 않고 또 후방 음영도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약합니다. 이보다는 훨씬 약하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라이트 포탈 베인의 엔티리어 브랜치인데 그 주행에 따라 있기 때문에 IHD 이 주행에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IHD 스톤이 될 가능성이 2개가 있는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견 중에는 이제 간경부에 동반되는 이 복수 그리고 비장 정대 보통 12cm 정도 이상 됐을 때 이렇게 스플레노메갈리 이런 것들이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테크닉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브 조작을 해야 되고 또 장치 조절을 초음파 장치 조절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좋은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컴프레션을 적당하게 너무 세게 하면 또 환자가 아파하고 또 너무 컴프레션 적으면 영상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컴프레션을 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 로테이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관찰하고 틸팅은 이제 이 초음파를 고정시키고 각도만 이렇게 주는 게 되겠고 락킹이라는 거는 넓은 면이 아니고 좁은 면으로 이렇게 각도를 주는 게 락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은 세워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게 되겠고 이 슬라이딩과 틸팅을 같이 하면서 빗질하듯이 이렇게 보는 게 스위핑이 되겠습니다. 주로 최장 같은 거 관찰할 때 이 스위핑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브 조작이 있고요. 그리고 장치를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게인을 조절해야 되는데 보통 세팅이 되어서 나오지만은 상복부를 볼 때 간이 60 정도로 너무 40 정도 떨어뜨리면은 어둡게 보이고 또 80 높이에 되면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으로 오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임 게인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초음파는 깊숙한 쪽으로 갈수록 감소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도 이 TGC를 만들어 놨지만은 이 비만한 환자 등에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갈수록 초음파 게인을 더 주어서 이 횡격막이 나타나도록 TGC를 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뎁스도 잘 아시다시피 횡격막이 이 환자는 야윈 환자라 15까지 하니까 너무 간이 작게 보여서 13으로 줄여서 크게 확대해서 봐야 되겠고 이 환자는 같이 15니까 이 횡격막이 잘립니다. 그래서 17까지 늘려서 17cm까지 늘려서 횡격막까지 관찰되도록 뎁스를 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작은 해만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23세 여자 환자였고 심한 지방간이 있습니다. BMI 높지 않습니다. 23으로 정상이지만 여성 호르몬제 복용 때문에 생긴 것 같고 잘 보시면은 뎁스도 17 그리고 TGC도 조금 좋았는데도 횡격막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은 이제 프리퀀시 자체를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2MHz에서 1.8MHz로 프리퀀시를 낮추게 되면은 이 횡격막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이 관찰하자는 그 위치에 따라서 이쪽 시스트는 이렇게 하는 게 잘 관찰되고 여기는 잘 안 보이고 이쪽으로 포커스를 조절하게 되면은 이쪽은 또 잘 보이게 됩니다. 관찰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포커스 조절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상부 초음파를 하다 보면은 간도 보고 담낭도 보고 담주도 보고 다 보는데 이 포커스 조절하다 보면 담낭은 이쪽에 붙었는데 그냥 이쪽에 포커스를 보고 지비스톤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사진 찍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항상 관찰하는 장비 주위로 포커스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RF라는 게 있습니다. 컬러 도프를 띄웠을 때 PRF를 이렇게 낮게 놓으면 유속이 느린 이 플로어까지 다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지는 현상이 생기고 또 PRF를 너무 높이 놓으면은 플로어 자체가 기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PRF도 적당히 조절해서 이 컬러 도플러가 번지지 않도록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로브도 상복부라고 컴백스 플로브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 표면에 있는 거는 이 리니어로 바꾸면 훨씬 관찰이 용이하겠습니다. B형 환자에서 심플 시스트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습니다.